한복 스터디를 하겠습니다. 총 한 30문제 남짓인데요. 같이 보시죠. 첫 번째, 터진 곳이 없이 막혔다. 두루 막혔다 해서 두루마기. 두 번째 문제, 우리 이 문제들 중에서 소래복, 대래복 이렇게 이런 예복이 있어요. 예복들을 주의해서 묶어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2번, 여인들이 흔히 입고 사는 것이래요. 궁에서. 보통 연두, 색겉, 연두가 겉, 그리고 안감은 홍 이렇게 지어진 것은 또 그리고 거들지라고 해서 팔목의 소매 부분, 그 부분이 의례복을 상징적인 흰감을 사용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당의입니다. 3번, 저고리나 치마에 매어달기도 한 이것은 단조로운 우리 옷에 화사하고 품위 있는 아름다움을 한층 더 강화해 주었다. 그러면서 소원하는 바의 상징성을 담은 이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놀이개입니다. 놀이개.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거들지도 나와 있죠. 하얀색. 그리고 여기는 옷이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놀이개 달려있는 거 그림 보실 수 있겠습니다. 4번. 집에서 저고리 위에 덧입는 옷을 일종으로 팔이 없고 앞뒤의 길이가 다르며 어깨만 붙어 있고 겨드랑이 아래가 튀어 있어 긴 끈으로 묶어 입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했어요. 자, 1번 어깨가 없고 2번 긴 끈이고 3번 앞뒤의 길이가 다릅니다. 이런 옷은 이 전통 옷은 바로 배자입니다. 5번 쓰기류의 일종으로 돌을 맞이한 아이가 많이 쓴다 하여 돌모자라고 불리는 모자입니다. 어린이 모자인 이것은 굴레를 벗어나 굴레를 씌우다 굴레는 어린이 모자입니다. 이 흑요성님이라는 분의 그림인데요. 너무 예쁘죠? 자, 6번 짚으로 만든 신을 집신, 나무로 만든 신은 나막신이라고 불리죠. 그러면 눈 오는 날에는 설신일까요? 아니죠. 설피입니다. 설피. 이런 문제들은 잘 나오겠죠? 아닐 수도 있고요. 자, 그럼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이게 아래 설피에 이렇게 나무 모양이죠? 이게 설피입니다. 혹시 글씨가 안 보이실 수 있어서 자료는 같이 올려드릴게요. 다음 문제 보실게요. 두 번째 페이지. 7번. 아기가 태어나면 목욕을 시킨 후 처음 입히는 옷으로 품과 화장을 넉넉하게 하여 아이를 감싸는 데 쓰는 거죠. 실 길게 달아주는 거는 무병장수를 기원합니다. 잘 헷갈릴 수 있는데 아이, 둘 다 아이입니다. 베넷 저고리. 8번. 조선시대 왕의 상복인 골룡포에 쓰이는 관으로 모체가 2단으로 되어 있어서 매미날개, 익선관은 매미날개 모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익선관, 익이 날개익, 그 다음에 선이 그 매미선 이런 느낌이래요. 관은 모자죠. 정답은 익선관. 9번. 치마 종류로 스란단이 달렸으며 소래복으로 착용하였다. 그랬죠? 소래복으로 착용했대요. 문양의 차이를 두었으며 보통은 치마보다 품이 넓고 긴 이 치마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스란단이 달렸다고 했는데 스란치마입니다. 스란치마. 왕비는 용문양, 세자비는 봉황, 그리고 옹주는 꽃과 글자를 썼다고 해요. 왕비는 용과 봉황과 꽃도 모두 다 쓸 수 있었고 세자비는 봉황과 꽃도 쓸 수 있었지만 세자비는 용문양은 쓸 수 없었대요. 신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0번. 조선시대 부녀자의 쪽진 머리 뒤에 꽂는 머리 장식품. 이건 기능은 없죠. 기능성이 달려있는 거는 비녀예요. 머리 풀리지 말라고. 근데 이건 쪽진 머리에 예쁘게 꽂는 거죠. 이것은 바로 뒷꽂이, 지읒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뒷꽂이. 11번. 임금님 시무복으로 입던 정복,
곤복, 또 이런 용포라고 불리는 이 의복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까 답을 말했네요. 곤룡포. 곤룡포. 포는 이제 뭐 밖에 입는 옷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임금님 심우복은 곤룡포. 12번. 이 옷은 조선 중후기 모두 공주 예복으로 사용했대요. 예복. 그래서 결혼식 옷이니까. 그리고 이제 서민들의 혼례시에만 활용했던 이 옷은 패백옷입니다. 그래서 이 옷은 어떤 옷일까? 요즘에는 패백옷으로 많이 쓰이는 이 옷은 활옷입니다. 13번. 주로 시골 여자가 나들이 할 때 머리에 쓰던 쓰개로 두렁이와 비슷하지만 장옷보다는 짧고 소매가 없는 이 의복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머리를 가리죠? 천해라고 합니다. 천해. 머리 천해. 약간 머리를 친다 이런 게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머리 천해. 머리 천해인데 머리 처의 여가 아니고 어네요. 머리 천해. 천해. 왠지 처녀 같기도 하죠? 소녀, 소녀, 처녀 이래서 천해. 머리 천해입니다. 자, 다음 PPT요. 14번. 조선 중기 이후 양반들 부녀자가 이용했던 의복으로 바깥 외출 시 이것을 머리에 쓴 뒤 얼굴을 감싼다고 합니다. 아까 천해도 있었지만 이건 양반층 부녀자고요. 아까 그건 약간 서민층이 천해를 썼죠. 이거는 약간 양반집에 쓰는 건데 겹으로 만들고 솜도 넣어서 쓰는 거죠. 이것은 쓰개치마입니다. 쓰개치마. 쓰개치마. 이게 연결하라고 나올 것 같네요. 예를 들면 뭐 뭐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아까 천해, 천해가 양반 뭐 이런 식으로 되면 틀렸죠. 쓰개치마, 뭐 평민 그럼 틀렸죠. 이건 양반층 부녀자가 쓰는 거예요. 쓰개치마. 이렇게 해서 정답은 쓰개치마입니다. 또 장의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이게 어떤 것들이 연결되는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치마는 쓰개치마입니다. 15번. 겉에 걸치는 소매가 있는 옷을 모조리 이것이라고 불렀습니다. 겉에 걸치는 소매가 있는 옷들이래요. 근데 아까 전에 천에는 소매가 없었어요. 일단 소매가 있는 이런 옷들은 모두 고대 한복 이전 거, 조선 이전 옷은 다 포를 붙였대요. 그래서 두루마기라고도 그전에는 불렀다고 하는데 이것은 포입니다. 포. 겉에 걸치는 소매가 있는 옷. 이것을 포라고 합니다. 16번. 아래 그림의 한복의 명칭은? 이것은 저고리인데요. 아마 이걸 가려놓고 이곳의 부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을까 싶어요. 나온다면요. 그러면 뭐 이런 거 보시면 일단 전체 옷은 저고리이고 위에서부터 한번 보실까요? 위를 보면 고대라는 것이 있죠. 여기 고대. 아, 고대합니다. 한복 입을 날을 고대합니다. 고대로부터 이렇게 목이 긴 사람이 어울릴 만한 이제 동정으로 때 안타게 달리는 하얀 동정이 달리고 그 옆으로 옷깃을 스치다. 옷깃을 여미다. 깃이 달립니다. 그 앞으로 이렇게 앞단의 옷은 앞에 길이 났다 해서 앞길 그리고 이쪽 여기를 진동 여기 겨드랑이 부분이라서 무슨 냄새가 진동한다 이렇게 보면 좀 편하겠죠? 아 죄송합니다. 자 그럼 앞에는 겉섭이라고 부릅니다. 앞에는 겉섭, 섭, 겉섭. 자 그리고 여기 고름이 달려 있죠? 고름은 앞에 앞길 옷을 고정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 고름과 짧은 고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팔부터 이 고대까지 반쪽 이 길이를 화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팔 부분을 우리가 베레라고 부르고 이 옷 전체 여기 이 부분을 소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새에 부리할 때 맨 끝이죠. 뾰족한데 그것처럼 이곳은 소매의 끝이기 때문에 소매부리라고 부릅니다. 네, 이 정도 외워주시면 되겠죠? 한번 많이 눈속으로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17번. 왕비와 왕세자빈을 비롯하여 왕대비나 대왕대비 같은 왕실의 적통 여성 배우자들이 착용하는 법복으로 관복, 명복 또는 예복이라고 불리우는 이 옷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적의랍니다. 적의. 빨간 옷이 많이 들어갈 것 같죠? 예를 올릴 때 빨간색 입었겠죠? 파란색 뭐 이런 것들. 법복, 예복, 적의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겠네요. 다음 중 이름 중 서로 다른 것을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법복, 관복, 예복, 명복, 그리고 적의 이렇게 나오고 다른 거 하나 내뱉죠? 그래서 같은 이름이라는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옷이래요. 예쁘네. 너무 예뻐요. 자, 18번. 한국의 전통 색상으로 황, 청, 백, 적, 흑의 5가지 색을 말한대요. 삼국시대 때부터 왕궁의 단청과 복식, 계급을 드러내는 데 사용한 이 오방색 5가지 색이기 때문에 오방색이라고 부릅니다. 뭐 오방색을 쓰시오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황, 그리고 청백 우리 옛날에 운동회 할 때요. 그리고 적, 흑 이렇게 흑백이라고 외우고 그 다음에 청적 그리고 황 이렇게 외워도 되겠죠. 황청, 백적, 흑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조선 19번. 조선시대 후기 여자의 의복에 사용되었던 명칭으로 위는 박하게 졸라매고 아래는 두텁게 풍성하게 하는 것이죠. 꼭 마름모 모양 같죠. 사다리꼴 모양 같죠. 사다리꼴과 같이 상박하고 상이 좁고 하후 아래가 풍성한 이 옷은 이런 의복을 뜻하는 명칭은 상박하후입니다. 20번. 중국 난삼에서 유래하였는데요. 변천하여 조선 말기 옷색이 꾀꼬리색으로 변하였다. 꾀꼬리가 무슨 색인가 해서 찾아봤어요. 약간 노란빛도 나고요. 약간 녹색빛 같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유생이 그 생원시나 진사시 그렇게 고시에 합격했을 때 나라에서 하는 그랬을 때 과거에 합격 장원급제했을 때 과거에 새로 급제한 사람이 착용하였던 예복은 앵삼입니다. 이렇게 외우면 어떨까요? 꾀꼬리가 앵앵하고 울었삼. 그래서 앵삼. 죄송합니다. 잘 외워지면 좋겠어요. 앵삼까지 보셨고 4번째 PPT. 우리나라의 고유한 옷을 무엇이라 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한복. 22번. 저고리의 깃 끝에 달려있는 끈으로 앞길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앞길은 요런 앞부분이죠.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긴 고름과 짧은 고름을 씁니다. 고름. 정답은 그래서 고름. 23번. 한복을 입을 때 신는 것으로 천으로 발 모양과 비슷하게 만들어 종아리까지 오게 신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코가 달려있는 이것, 버선입니다. 24번. 여자의 쪽진 머리가 풀어지지 않도록 기능성이 있죠? 꽂는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비녀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 낼 수도 있어요. 다음 중 여성 어른이 사용하는 머리 장신구가 아닌 것은 1번 비녀, 2번 아까 쪽질 때 쓰는 게 이렇게 보면 3번에 자기의 장식 같은 거 꼬지, 뒷꼬지였죠? 뒷꼬지. 뭐 1번 비녀, 2번 뒷꼬지, 뭐 3번 다른 거 이렇게 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머리 쓰개, 그쵸? 굴레 이런 거 넣으면요. 그쵸? 굴레를 넣을 수도 있겠죠. 굴레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런 거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보실게요. 25번. 여자 저고리 소매뿌리에 대는 다른 색의 천은 무엇일까요? 네, 여기 우리 예쁜 여사님 모셔왔습니다. 한이 어머니.
소매뿌리에 다른 색을 덧대니까 그제야 시선을 끌똥말똥합니다. 끌똥. 시선을 끌다 끌똥끌똥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끌똥. 다른 색의 천 끌똥입니다. 죄송합니다. 끝똥이네요. 죄송해요. 시선을 끌똥이라고 외우시면 안 되겠네요. 네, 이런 에피소드도 기억해 주시면서 끝동, 끝동 잘 외워주세요. 끝동. 끝동입니다. 26번. 한복은 시대에 따라 신분에 따라 저고리 길이, 소매 넓이, 치마폭 넓이가 달랐다 라고 하면 정답입니다.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 패션처럼요. 변했나 봐요. 시대에 따라서요. 27번. 한복은 직선과 곡선이 조화를 이루어 선이 매우 아름다운 옷이다. 직선과 곡선이 조화를 이룹니다. 28번. 저고리의 깃에 달아주는 목이 닿는 부분이 오염을 막아주는 흰색 천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동정입니다. 동정만 떼서 다시 달아주면 되니까요. 정답은 동정. 참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29번. 한복은 입체 재단인 양장과는 달리 평면 재단이라 옷을 펼쳐놓으면 평평하고 입으면 인체의 굴곡에 따라 특유의 주름이 생깁니다. 이때 이렇게 괄호 뚫어놓기를 하신다는 얘기네요. 저 특유의 주름, 평면 재단이라는 말을 쓰네요. 30번. 새약시 마음은 12폭 치마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요. 자, 12폭의 길이가 서로 다른 치마를 겹쳐 달아 층이 지도록 하여 각 단에 채색을 해 무지개처럼 만든 속치마. 무지개라 해서 무지개치마라고 쓰실 분도 있겠는데요. 정답은 무지기치마입니다. 무지기치마. 31번. 하류계층의 외출 모자로 주로 기생 같은 특수충 여자들이 사용했으며 우산 같은 살 위에 기름 먹이 종이를 발라서 만든 모자는 무엇일까요? 전모입니다. 전모. 이렇게 쓰고 있죠. 전모를. 자, 32번. 왕비, 세자빈 이런 빈들과 공주의 당의에는 금박 장식 외에 달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금박 장식과 보, 가운데 이렇게 용문이는 왕이고요. 꽃 같은 거 달았겠죠. 봉황이나 이런 것들 보 달았습니다. 여기 거들지 나오네요. 거들지. 네. 그 다음에 이 금박을 달았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 5번. (33번) 검은 비단 6조각을 이어 솜을 채워 만든 머리 장신구로 궁중에서는 평상시에 쓰셨고요. 사대부에서는 예식에 썼었고요. 평민들은 혼례 때 착용했던 이것이 무엇일까요? 육각형이라고 제가 이렇게 6변을 한번 표시해봤어요. 네, 족두리입니다. 족두리. 34번. 천으로 만든 머리 장식으로 따내린 머리를 묶어 풀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머리 장신구가 무엇일까요? 따요. 여기 딴다는 거. 이게 중요하네요. 따서 내린다는 거. 쪽지지 않고요. 따서 내리는 건 당깁니다. 네. 그 다음 35번. 조선시대의 궁중에서 여자들이 정장을 할 때 겉치마의 아랫부분을 자연스럽게 퍼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서로 길이가 다른 것을 허리 부분을 버텨주는 무지개 밑에 입는 이 옷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속치마의 일종이래요. 찾아보니까 대흉치마. 신기해요. 흉이라는 말이 있었을까요? 한자가 찾아볼 만해요. 대흉치마입니다. 대흉치마, 속치마 옆에 보시면 이런 무지개 치마하고 이 속 안에다가 바로 입는
옷이라고 합니다. 뭐 의복의 순서를 쓰시오. 그러면 이제 속옷부터 차례대로 속옷, 속치마, 그리고 뭐 다른 치마들 쭉 있고 그 다음에 그 여기 대슝치마 그리고 무지기 치마 이렇게 입는다는 걸 보실 수 있겠죠? 여기 글씨가 좀 다소 깨지지만 무지개 치마는 12폭 길이로 서로 다른 치마가 겹겹이 층지도록 합니다. 네, 이게 무지개 치마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30여 문제를 한번 보셨어요. 이렇게 한복을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땅꼬미야였습니다.